네, 안녕하세요. 훈요가의 전세훈입니다. 전 영상이었나요? 네, 거기에 1분짜리 머리서기를 하는 팁을 말을 안 하고 영상만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가지였죠. 영상에서 표현한 게 새끼손가락 부분에 깍지를 끼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나랑 어깨를 좁히면 안 된다. 뭐 이 얘기 두 개를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래도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올립니다. 새끼손가락 깍지 끼는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새끼손가락을 깍지를 낀다는 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새끼손가락을 교차시켜서 이렇게 손을 맞잡는 것인데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맞잡고 자세를 하다가 혹시 앞으로 구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진다기보단 구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다른 손가락은 깍지를 낀 상태에서도 머리로 이렇게 누르면서 앞으로 구르게 되면 그렇게 아프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다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 구르게 될 경우에 이 머리가 손가락을 누르는 가장 첫 부분이 여기 새끼손가락 부분입니다. 이걸 교차시킨 상태에서 무거운 머리, 무거운 몸으로 짓누르게 되면 일단 아파요. 100% 다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손가락이 다칠 확률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깍지 낀 새끼손가락을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경험이 좀 있으니까 한번 새끼손가락까지 깍지를 껴보고 한번 굴러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구르게 되는 거죠. 왁! 하고 앞으로 구르는 겁니다. 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살짝 제가 비틀었긴 했지만 새끼손가락에 약간 얼얼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이 상태로 한번 굴러볼까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뭐 아예 안 아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새끼손가락 약한 관절에는 그렇게 큰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진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새끼손가락을 교차하지 않고 풀어내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세를 올라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올라가서 숨을 쉬고 있을 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어깨가 이렇게 오목하게 움츠러들지 않고 넓게 펴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인데 사실 이런 설명은 굉장히 좀 선생님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중심 잡고 있는 것도 정신없는데 어깨까지 펴라고 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좀 익숙해지면 마음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서 어깨를 펼 수 있는 여유가 좀 실질적으로 생길 수는 있어요. 연습을 반복하면요. 단, 좀 세세한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과정, 머리서기를 들어갈 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아무리 해도 이 어깨가 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깨를 움츠러들고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모양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다리를 바닥에서 띄우기 전에 허리, 그리고 등, 그리고 엉덩이가 머리보다 살짝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리를 한 요 정도 여유 있게 접을 수 있는 유연성이 없으면 허리가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구부러집니다. 저는 요쯤까지는 가능한 것 같고요. 이렇게 허리가 새우등처럼 말리는 거죠. 이걸 제가 그대로 앉아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어야겠죠. 허리를 펴고 있는 상태라면 팔꿈치가 바닥을 잘 누르고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허리를 동그랗게 말면 이 팔꿈치가 바닥에서 대고 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몸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팔꿈치를 위로 올리려면 가슴도 좀 펴주고 허리도 좀 펴줘야 되는데 이 골반 쪽이나 다리 쪽의 유연성이 모자란 나머지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버리니까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이 팔꿈치가 바닥에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꿈치를 더 올리려면 거의 불가항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좀 움츠러들어요. 직접 해보시면 좀 몸의 느낌이 날 겁니다. 허리를 동그랗게 만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려면 어깨를 최대한 이렇게 움츠러들게 해서라도 팔꿈치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펴고 머리석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처음엔 다리를 펴고 들어 올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네, 이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단 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후에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 펴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양발을 앞으로 걸어온 후에 뒤에서 앞쪽으로 걸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리 하나를 완전히 접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엉덩이를 뒤에서 앞쪽으로 발목이나 무릎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흔들어 보는 거죠. 점프가 아니라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엉덩이가 뒤로 조금 보낼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허리도 펴고 팔꿈치로 바닥도 누를 수 있는 그 각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연습을 가장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흔들어 보고 중심이 어느 정도 잡힌다면 그때 이후로 다리를 천천히 접어서 그대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다리를 펴거나 중심을 잡는 것은 그 이후에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머리서기를 얼른 해야 될 이유가 딱히 있는 게 아니라면 발을 올리기 전에 무게축이 되는 엉덩이의 위치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다리를 펴기 전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팔꿈치로 바닥도 밀어주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허리도 펴줄 수 있는 이 중심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다리를 펴든 펴지 못하든 일단 머리서기에 반 정도는 성공한 거니까요. 이것을 시간을 조금 두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것, 시간이 흘러서 유연성이나 이 자세 자체가 익숙해지신다면 그때 다리를 펴고 올라가는 연습을 하셔도 사실 늦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다리를 펴고 올라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자,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하나 집어넣는 것, 또 하나는 무조건 다리를 펴고 힘들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보단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본 동작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 시간차를 두고 연습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요. 자, 자세하면서 얘기하니까 숨차네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비위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